이문은 에이스와 사보의 협공기 염제청화를 허용한 뒤 곧바로 초회복을 사용하려 부상을 회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문은 루피와의 대결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신체의 부상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문은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여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이무를 공격하였고 이무는 샹크스의 공격을 무방비로 허용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무를 바라보며 이무님 이라고 소리치나 그 순간 카이도우가 4명 팔개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얼굴을 내려 찍어버렸고 아이기스의 얼굴에선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무와 아이기스가 심각한 부상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며 정탈을 허용하게 되었고 판세는 뒤집혀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루피는 정신을 차린 뒤 주먹을 뻗으며 능력을 사용하려 했지만 몸이 고무화되지 않았고 루피는 절망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초파마저 원인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는 우선 패기만을 사용하여 대결에 나서기 위해 가판 위로 올라갔고 루피는 레드라인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광경을 보며 자신이 이무를 막지 않으면 세계가 지옥이 될 것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점점 루피의 심신이 억압된 지배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시작했고 루피의 몸이 매우 조금 늘어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메카에스와 세라핀 몇 구가 루피를 제거하기 위해 루피에게 날아왔고 루피는 너희들하고 시간 낭비할 시간은 없다고 라고 소리친 뒤 배양색 패기를 발현하며 순식간에 메카에스와 세라핌을 파괴해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쓰러졌고 루피의 팔에는 악마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초파는 그 문양이 루피의 능력을 억제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급하게 의무실로 뛰어가 서적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샹크스는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이무에게 치명상을 입힌 뒤 이무의 몸 상태가 최악이라는 것을 간파하였고 샹크스는 철옹성을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네 숨쉴 틈조차 주지 말고 몰아쳐라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여 폐왕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떨어뜨리며 이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우선은 거리를 벌리며 몸을 회복하려 했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이무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무를 불태워버렸고 이무는 다시 한번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이무는 야외의 형태에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의 패기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무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고 아이기스는 이무님 더는 그 모습을 숨겨두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 녀석들은 사라질 운명입니다. 라고 소리쳤고 이무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사보는 이무가 고민할 틈도 주지 않으며 이무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불기능을 소환해내며 이무의 안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무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사보의 공격을 버텨낸 뒤 지구를 이루는 4원소 중 하나인 땅의 힘을 사용하여 지토 선멸을 사용하였고 집안에 큰 균열이 가게 되며 방대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무는 지진에 몸을 숨기며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순간 하늘이 매우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며 섬 중심부에는 거대한 마법진이 생겨났으며 그곳에서 푸른 불꽃이 피어나며 스산한 기운이 섬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군. 숨겨둔 수라도 있었던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에이스는 그래봤자 패기의 기운은 이전보다 확실히 약합니다. 루피가 상대했던 만전의 상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사보는 냉정하게 말해서 루피와 우리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에이스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된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이무는 새로운 모드로 돌입할 준비를 마쳤고 이무는 이 힘 3000년 만인가 야외의 힘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인 만큼 최악의 수를 상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지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3000년 만에 본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였고 하늘이 검게 흐려짐과 동시에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섬 중심부에 매우 거대한 마법진이 생겨났고 이무는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무는 날카로운 삼지창을 들고 있으며 거대한 날개와 꼬리가 생겨나 있으며 장발 미남의 모양을 한 전형적인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녀석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기분 나쁘게 생긴 녀석이군. 저러니 정체를 숨기고 살아갈 만도 하군. 이라고 말했고 이무는 주먹을 꽉 쥐며
이 힘 3000년 만인가 야훼의 힘을 얻은 후엔 보잘것없는 힘이었기에 봉인해 두었거늘 벌레들을 잡는다고 칩을 드러내는 것은 썩 유쾌하진 않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꼬리를 이용하여 사보 에이스 샹크스를 동시에 공격했고, 에이스와 샹크스는 미래의 질을 통해 이를 피해냈지만 사보는 차마 이무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하며 복부에 상처를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사보를 커버하기 위해 사보에게 달려가라. 그 순간 이무는 검게 물든 불꽃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기술인 아마천투를 사용하였고 사보와 에이스의 몸 전신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불 그 자체인 우리들에게 그런 공격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한 뒤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무의 불꽃을 흡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에이스의 능력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에이스는 불 그 자체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타는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화염 열매의 능력자 사보 역시 마찬가지였고 샹크스는 본질적인 근원을 찾지 못한다면 소용없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에이스와 사보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무의 능력에 어느정도 저항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무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이무는 악마 군단을 소환시켜 무수히 많은 악마들과 악마화된 해군, 혁명군, 해적들의 시체를 부리며 에이스, 사보, 샹크스를 동시에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누군가가 이무, 사보, 샹크스, 에이스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고 그 인물은 검을 뽑아들며 이질적인 기운이 느껴지는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겐타이와 가반, 레일리가 격돌하며 이들의 대결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반과 레일리는 로제 적단의 전설다운 콤비를 보이며 겐타이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겐타이는 이전 대결들로 인해 쌓인 부상의 여파를 견뎌내지 못하며 점점 가반과 레일리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다시 한번 혈마의 힘을 빌려야 하나? 하나라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지만 둘을 동시에 상대하는 건 벅차군. 역시 전설의 오른팔과 왼팔이라는 건가?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레일리는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곧바로 겐타이의 복부를 강타하며 거리를 벌렸고 가반은 도끼를 사용하여 겐타이의 팔을 절단시켜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겐타이는 P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팔을 복구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꽤나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확실히 해적왕이라고 불릴 저력을 갖췄군. 그 몸으로 우리 둘을 상대로 이토록 오랫동안 버텨내다니 라고 말했고 가반은 레일리 방심하면 안된다고. 해적왕이라고 불린 녀석들은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갖췄다고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로저를 떠올리며 물론 놈인 뉴게이트와 거프를 제치고 시대를 풍미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지 라고 말하였고 가반과 레일리는 자신들의 전력을 끌어모아 협공기를 준비하며 겐타이를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매우 강력한 빛이 겐타이, 가반, 레일리를 내려쬐고 키자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키자루 라고 소리쳤고 키자루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레일리와 가반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길래 오로성 영감들 중 한 명일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녀석이 있었구먼 이라고 말하며 겐타이를 바라보았고 겐타이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해군대장 보르살리노 유능한 해군이라고 들었다. 허면 상황 파악은 마쳤겠지. 너와 나는 같은 편이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고 그렇다면 내가 명왕을 상대하겠소. 예전에 갚아주지 못한 빚이 있는 상대라서 말이죠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레일리를 향해 날아가 레일리의 복부를 걷어차며 레일리를 날려버렸고 겐타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마음대로 하라고.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저놈들을 소탕하는 거니 라고 말한 뒤 가반의 앞에 섰고 가반은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도끼를 지켜 세웁니다. 겐타이는 가반과 1대1 대결이 성사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가반을 몰아치기 시작했고 가반은 자신의 도끼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겐타이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이내 겐타이는 P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혈화시킨 뒤 순식간에 가반에게 접근하였고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가반의 복부를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반은 부천학을 사용하여 겐타이의 공격을 흘려내는 데 성공하였고
하고 곧바로 배양색 패기를 도끼의 참격과 함께 방출하며 겐타이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가반은 노아였기에 전성기에 비하면 공격의 위력이 떨어졌고 노아된 가반의 공격은 겐타이에게 큰 충격을 줄 순 없었습니다. 겐타이는 가반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낸 뒤 3인자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다니 로저 해적단도 막대먹은 해적단인가 보군 이라고 말했고, 가반은 도끼로 자신의 뺨에 피를 닦아내며 유능한 동료가 모이는 것 또한 왕의 자질일세 라고 받아쳤고, 겐타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과거 동료를 떠올렸고 세세열매 모델 주작을 먹은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겐타이는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 따윈 없다. 세계 정부와 나는 운명 공동체. 그분이 이곳에서 무너진다면 나의 선택 또한 틀리게 되는 것이니 라고 말한 뒤 혈마의 힘을 사용하였고 겐타이의 모습이 혈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마는 모습을 드러낸과 동시에 너라면 충분히 저놈을 상대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확실하게 죽여주기 위해서다. 이 전쟁 쓸데없는 소모전만 길어졌을 뿐 실질적인 전진은 없었으니 말이다 라고 말했고, 혈마는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말을 하는군 이라고 말했고, 혈마와 일체화가 된 겐타이는 더욱 강해졌고 순식간에 가반에게 접근하여 블러드 스케일을 사용하여 자신의 손을 날카로운 형태로 변화시킨 뒤 순식간에 가반의 복부를 찔러버렸고, 가반은 반응할 틈도 없이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저주받은 혈액이 가반의 몸 전신에 퍼져나가며 가반의 숨이 더욱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가반은 하늘을 바라보며 옛 벗을 만나는 건 한 명이면 충분했다만 어쩌면 오늘 로저를 보러 갈게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중얼거립니다.